정우 씨는 올해로 67, 은퇴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은퇴했을 때만 해도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죠.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눈을 뜨고 양복을 입고 지하철을 타던 삶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요. 집에 앉아 있으면 아내의 발자국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구원처럼 다가온 게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 건강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날만큼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모임 날만 되면 며칠 전부터 설렜습니다. 아내는 당신 또 친구 만나러 나가 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우 씨는 모임이 삶의 활력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다들 비슷한 형편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자 서로의 삶의 격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녀 덕분에 해외여행만 다니고, 어떤 친구는 여전히 손주 봐주느라 허리가 휘고, 어떤 친구는 투자에 성공해 퇴직금으로 아파트 2채를 사서 월세 받으며 산다고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들이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반복되다 보니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뒤처진 건가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었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모임 회비가 슬금슬금 올라갔습니다. 야, 요즘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자. 여기 음식 너무 평범해. 그래, 우리도 좀 좋은 데 가야지. 몸 생각해서 소고기 먹자. 모임 한 번에 7만 원, 8만 원. 거기에 술값까지 얹히면 10만 원은 훌쩍 넘었습니다. 정우 씨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러다 생활비 구멍 나겠다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모임에서 돈 문제를 꺼내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좀 힘드니까 싼 데 가자라고 말하면 내가 쪼잔해 보이지 않을까? 그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늘 삼켜졌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어느 날 벌어졌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한 친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아직 전세 살아. 요즘 다들 집 하나는 사놓잖아.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도 모를 한마디였지만 정우 씨 귀에는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사실 정우 씨는 몇 년 전 자식 결혼을 도와주느라 퇴직금을 거의 다 썼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그날 찍은 모임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사진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모임에서 더 이상 웃을 수가 없구나. 웃음 뒤에 숨겨진 씁쓸함이 이제는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 뒤 단톡방에 모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은 강남에 새로 생긴 한우 오마카세 갑시다. 1인 15만 원. 정우 씨는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단톡방 상단에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단 한 줄. 여기까지가 제 몫인 것 같습니다. 보내기를 누르고 나니 휴대폰 화면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후련하면서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모임 그만하기로 했어.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당신 힘들어하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사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임을 끊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이제는 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모임 한 번에 10만 원씩 쓰다 보면 한 달 용돈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이어가기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 스트레스. 나이 들수록 비교와 자랑, 뒷담화가 오가는 자리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정말 즐겁고 의미 있는 자리에만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도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겁니다. 모임을 끊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모임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임에 다녀온 날 내 마음은 가벼운지 무거운지. 만약 답이 무겁다라면 과감히 쉬어도 됩니다. 대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나와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는 놓치지 마세요. 인생 후반부는 사람을 거르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내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동창 모임부터 시작하여 사회에서 참여하게 된 모임까지 다 합치면 몇 개 정도의 모임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가요? 이름만 들어가 있는 밴드 모임 같은 것은 제외하고 적어도 월회비 정도를 걷는 모임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회비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기준은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모임 몇 개 정도에 발을 들여놓고 계신가요? 또 회비를 내면서까지 남아있는 모임에는 왜 계속 참여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모임은 기분풀이나 물질적 이해관계 동기로 형성됩니다. 아직도 그 진정성이나 가치, 필연성 정당함을 무시 못할 모임도 많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거칠에 가벼운 모임이 많습니다. 어떤 모임은 이미지 자기 내세우기 경연장 같습니다. 허상인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들 타인의 자기 인정에 목매다는 경우도 있고 진원보다 감언이 넘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모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 첫 번째, 부정적인 에너지가 높은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높은 모임은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힘듦과 어려움의 이야기, 혹은 남의 뒷담화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젖어 있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같이 쌍욕을 내뱉어 보기도 하며 마구 화를 내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들어주고 함께 감정을 나누며 상대와 많이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문제는 헤어지고 나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앞서 말한 부정적인 감정을 흠뻑 나눈 시간은 고스란히 헤어져도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정들이 신체에 묻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임에 다녀와서 부정적인 느낌이 자주 든다고 느껴지시면 그 모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모임보다는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환경에서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높은 모임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자랑만 하는 모입니다. 얼마 전 아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을 지내셨던 분으로 최근 속상했던 경험으로 동창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겸사겸사 다녀왔다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또 다른 친구가 한쪽에서 가슴 치고 들었다며 속상했다는 것입니다. 투병 중인 아들 때문일 거라 하시면서 언제부터인가 본인도 자식 자랑, 돈 자랑이 많은 자리는 꺼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가슴 아픈 일들을 한두 가지쯤 안고 사는 게 일반적인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까지 억지로 들춰지는 상황을 불편해 하셨습니다. 직장인이 퇴직할 즈음의 아이는 대학 진학을 하거나 취업할 나이가 됩니다. 누군가의 자녀는 명문대에 입학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겠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자녀는 원하는 대학에 낙방하거나 출근할 회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자식 농사인데도 다른 이의 자랑을 들으면 모든 게 내 탓인 듯하여 스스로 책망하게 됩니다. 또한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퇴직자는 경제적 고민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생활비 마련이 시급한데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두 번째 세상살이는 더 힘겹습니다. 여기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병에 걸린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 동창회를 다녀온 후 깨달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퇴직자일수록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직의 아픔은 같은 퇴직자가 아니면 가까운 가족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은 더더욱 나를 드러내기에 앞서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빗으로 꽂히고 내 행동 하나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조용히 지켜보거나 찬찬히 들어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관심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떠밀려 나오는 심경을 누가 알까요? 혹여 퇴직자 자신의 헛헛함을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으로 채우려 한다면 이는 상대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결코 나와 다르지 않을 동료의 심정도 헤아려 보세요. 세 번째는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임입니다. 이연복 셰프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셰프에게는 30년 가까이 만나온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지고 난 후 친구 모임에서 이 차를 갔을 때 이 차는 누가 돈을 내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셰프는 이 차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한 친구가 왜 내가 이 차를 쏘느냐며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싸움이 났고 그 후 이 셰프는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 모임이 2차 회식비를 내느냐 마느냐 문제로 깨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2차 회식비를 누가 내느냐가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진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왜 내가 돈을 다 내느냐고 따지는 건 그 사람에게 시기나 질투, 콤플렉스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회식비를 반 낸다 해도 문제고 다 낸다 해도 문제입니다. 그럼 n분의 1로 나눠내면 문제가 없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공의 돈도 벌었는데 친구들에게 한턱을 내지 않는 쫀쫀하고 야박하며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친구가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해도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은 모임에 더는 나가지 않게 됩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욕을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모임에 나갔는데 성공한 다음부터 나가지 않으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변했어 라며 비난받습니다. 결국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모든 친구가 다 이렇게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말을 내뱉는 이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1명 정도는 그럽니다. 비록 1명이지만 그 1명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임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친구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그 모임에 더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성공한 후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 셰프만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과 부를 얻은 후 과거 인연이 끊기고 맙니다. 밥값을 누가 내느냐,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로 인간관계가 꼬인다는 건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 지인과 관계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면 웬만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이가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차값, 밥값, 술값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친구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성공한 사람, 돈을 번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을 잘 아는 친구들, 즉 자기가 잘 나가기 전, 성공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순수한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모임이라 해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한 후 사람이 변해서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서 상처를 받아 다음부터는 안 나가게 된다는 게 좀 더 정확한 답입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임을 아예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그만큼 제약되는 부분과 허용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 도드라지거나 흐트러뜨릴 경우 부딪힘은 따라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모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모임.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모임은 노년에도 능동적인 두뇌 활동을 유도하며 지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면 마음이 활기차지고 삶의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나눔과 봉사활동.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나눔과 봉사활동은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며 유익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모임. 나이가 들면서 충분한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는 모임은 신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소통하며 휴식을 취하는 모임은 건강을 유지하며 심신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소비 대비 혜택이 높은 모임, 건강에 이로운 활동 등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모임보다는 자기 케어를 중시하며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세요. 나의 행복은 내가 직접 찾아나가야 행복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동창 모임부터 시작하여 사회에서 참여하게 된 모임까지 다 합치면 몇 개 정도의 모임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가요? 이름만 들어가 있는 밴드 모임 같은 것은 제외하고 적어도 월회비 정도를 걷는 모임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회비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기준은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모임 몇 개 정도에 발을 들여놓고 계신가요? 또 회비를 내면서까지 남아있는 모임에는 왜 계속 참여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모임은 기분풀이나 물질적 이해관계 동기로 형성됩니다. 아직도 그 진정성이나 가치, 필연성 정당함을 무시 못할 모임도 많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거칠에 가벼운 모임이 많습니다. 어떤 모임은 이미지 자기 내세우기 경연장 같습니다. 허상인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들 타인의 자기 인정에 목매다는 경우도 있고 진원보다 감언이 넘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모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 첫 번째, 부정적인 에너지가 높은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높은 모임은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힘듦과 어려움의 이야기, 혹은 남의 뒷담화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젖어 있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같이 쌍욕을 내뱉어 보기도 하며 마구 화를 내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들어주고 함께 감정을 나누며 상대와 많이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문제는 헤어지고 나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앞서 말한 부정적인 감정을 흠뻑 나눈 시간은 고스란히 헤어져도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정들이 신체에 묻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임에 다녀와서 부정적인 느낌이 자주 든다고 느껴지시면 그 모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모임보다는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환경에서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높은 모임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자랑만 하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아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을 지내셨던 분으로 최근 속상했던 경험으로 동창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겸사겸사 다녀왔다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또 다른 친구가 한쪽에서 가슴 치고 들었다며 속상했다는 것입니다. 투병 중인 아들 때문일 거라 하시면서 언제부터인가 본인도 자식 자랑, 돈 자랑이 많은 자리는 꺼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가슴 아픈 일들을 한두 가지쯤 안고 사는 게 일반적인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까지 억지로 들춰지는 상황을 불편해 하셨습니다. 직장인이 퇴직할 즈음의 아이는 대학 진학을 하거나 취업할 나이가 됩니다. 누군가의 자녀는 명문대에 입학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겠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자녀는 원하는 대학에 낙방하거나 출근할 회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자식 농사인데도 다른 이의 자랑을 들으면 모든 게 내 탓인 듯하여 스스로 책망하게 됩니다. 또한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퇴직자는 경제적 고민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생활비 마련이 시급한데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두 번째 세상살이는 더 힘겹습니다. 여기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병에 걸린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 동창회를 다녀온 후 깨달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퇴직자일수록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직의 아픔은 같은 퇴직자가 아니면 가까운 가족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은 더더욱 나를 드러내기에 앞서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빗으로 꽂히고 내 행동 하나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조용히 지켜보거나 찬찬히 들어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관심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떠밀려 나오는 심경을 누가 알까요? 혹여 퇴직자 자신의 헛헛함을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으로 채우려 한다면 이는 상대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결코 나와 다르지 않을 동료의 심정도 헤아려 보세요. 세 번째는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임입니다. 이연복 셰프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셰프에게는 30년 가까이 만나온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지고 난 후 친구 모임에서 이 차를 갔을 때 이 차는 누가 돈을 내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셰프는 이 차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한 친구가 왜 내가 이 차를 쏘느냐며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싸움이 났고 그 후 이 셰프는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 모임이 2차 회식비를 내느냐 마느냐 문제로 깨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2차 회식비를 누가 내느냐가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진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왜 내가 돈을 다 내느냐고 따지는 건 그 사람에게 시기나 질투, 콤플렉스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회식비를 반 낸다 해도 문제고 다 낸다 해도 문제입니다. 그럼 n분의 1로 나눠내면 문제가 없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공의 돈도 벌었는데 친구들에게 한턱을 내지 않는 쫀쫀하고 야박하며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친구가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해도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은 모임에 더는 나가지 않게 됩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욕을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모임에 나갔는데 성공한 다음부터 나가지 않으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변했어 라며 비난받습니다. 결국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모든 친구가 다 이렇게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말을 내뱉는 이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1명 정도는 그럽니다. 비록 1명이지만 그 1명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임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친구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그 모임에 더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성공한 후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 셰프만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과 부를 얻은 후 과거 인연이 끊기고 맙니다. 밥값을 누가 내느냐,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로 인간관계가 꼬인다는 건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 지인과 관계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면 웬만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이가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차값, 밥값, 술값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친구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성공한 사람, 돈을 번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을 잘 아는 친구들, 즉 자기가 잘 나가기 전, 성공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순수한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모임이라 해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한 후 사람이 변해서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서 상처를 받아 다음부터는 안 나가게 된다는 게 좀 더 정확한 답입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임을 아예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그만큼 제약되는 부분과 허용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 도드라지거나 흐트러뜨릴 경우 부딪힘은 따라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모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모임.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모임은 노년에도 능동적인 두뇌 활동을 유도하며 지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면 마음이 활기차지고 삶의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나눔과 봉사활동.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나눔과 봉사활동은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며 유익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모임. 나이가 들면서 충분한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는 모임은 신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소통하며 휴식을 취하는 모임은 건강을 유지하며 심신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소비 대비 혜택이 높은 모임, 건강에 이로운 활동 등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모임보다는 자기 케어를 중시하며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세요. 나의 행복은 내가 직접 찾아나가야 행복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